이렇게 해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학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왜 그 나라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전체적인 총평? 나의 선택이 좋았다.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해외 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제 그런 소감을 좀 이야기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 고맙게도 패널로 온 요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사실 뉴욕이라는 도시를 선택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을 했고, 우연치 않게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서 미술 수업에서, 건축 수업 말고, 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의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디자이너를 알게 됐고, 그 사람 사무실에 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뉴욕이 됐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뉴욕을 가게 된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도시가 주는 단점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막 물가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물론 예상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너가 뉴욕으로 가기 전에 진짜 너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야. 뉴욕에서 아시아 여자로 살 때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될 거야. 이런 거를 다 알고 갔다면 나는 진짜 절대 못 갔을 것 같아. 그냥 몰랐기 음, 때문에 뉴욕에 갔던 것 같고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뉴욕에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서 겪었던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부분이 물론 어딜 가느냐 뭐 한국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 내가 성장하면서 항상 겪은 부분이었어야 하니까 근데 다만 내 나라에서 내가 자국민으로 사는 것과 되게 많은 인종이 있고 이 나라에서 되게 하대하는 인종으로 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그냥 실생활에서도 맞아. 그렇고 물론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뭐 유럽 클라이언트나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쪽에서는 또 워낙 문화가 다르고 이제 브랜드라고 해도 그게 약간 귀족이나 뭐 가문이 내려오는 그런 게 강한 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어느 정도 나누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 그렇기 음,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 여자는 또 그들만의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비난받을 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 이제 그게 맞아. 대표적인 게 성별했고 인종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살면서 어, 진짜 그 공감 진짜 많이 해요. 내가 업무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는 뭐 진짜 잠을 줄이거나 뭐 정말 야근을 더 많이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걸로 비난을 받으면 그게 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무기력해지고 계속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몰랐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살았겠지 알았으면 아마 어렸을 것 같은데 음, 다만 그러면서 겪고 물론 좋은 것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당연히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셋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막 학교에서만 배워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를 반영해서 공간으로 풀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언니 다시 갈 결과적으로 마음이 있어요? 다시 갈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알려면 주저는 했겠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 좀 더 어려워하고 아니면 10년까지 안 살고 한 몇 년 살다 바로 왔을 수도 있지만 음, 그럼 지금 그냥 그건 다시 아니면 나중 경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아니면 뭐 지금 뭐 한 5년 뒤나 3년 뒤 뭐 다시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내가 처음에 뉴욕을 갔을 때와 그 5년 뒤는 되게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주니어 디자이너고 어쨌든 10년 음. 동안 계속 있긴 했지만 처음 시작은 주니어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 게 더 많은 상황이었던 거잖아. 배워야 되는 부분도 음, 많고 그리고 내가 참아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더 많았고 어렸기 때문에 어리고 몰랐고 열정이 더 많고 나의 체력도 좋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지금이나 아니면 5년 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을 어떻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나의 음, 역량을 어디서 더 잘 펼쳐낼 수 있는지,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어디서 더 잘 서포트해주고 더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곳이 꼭 뉴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방금 막 인종이라든지 그 성별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잘 모를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스트레스인데 저런 차별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데 이제 언어를 조금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런 차별을 또 알게 되니까
그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 우위에 서 있는 그룹 속에 속하지 않을 때 차별받음이 어느 나라에 가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한 근데 어느 나라에 저는 가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기차에 제가 제 남자친구랑 탔거든요. 기차에 있으면 복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옆에 앉은 남자가 있었어요. 한 30대 후반? 하여튼 저희 나이 또래를 보는데 그 남자가 저를 향해서 계속 욕했어요. 뭐라고? 계속 씨발년이라고. 왜? 어? 계속 씨발년이라고 욕했어요, 저한테. 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여행하면서 왜? 좀 많이 느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 남자친구를 어쨌든 탔잖아요. 타서 약간 무궁화호로 타는데 소곤소곤 떠들었어요. 근데 그 남자 뒤에도 남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 남자 2명도 똑같이 수다 떨고 있었는데 걔네들 더 시끄러웠어.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남자가 계속 욕치고를 내뱉는데 그게 아무래도 나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래도 귀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계속 듣는데 계속 씨발년이 계속 이렇게 씨발년이라고 이렇게 연자를 붙여서 계속 욕을 하길래 내가 씨발 새끼가 내가 그랬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 독일어로 나를 욕하는 것 같아. 왜냐면 너가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나를 욕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아무래도 저도 욕을 같이 했지만 무섭잖아요. 저는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 제 남자친구가 눈을 계속 마주치려고 때 저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욕을 하려고 저를 향해 쳐다봤다가 제 남자친구가 눈이 딱 마주치고 바로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내릴 때까지 욕을 하고 그 남자가 평택에서 내렸는데 평택에서 내리고 나서 그 남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한테 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욕한 거 맞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네 아가씨 보고 욕한 것 같아 이러면서 왜요? 근데 왜 욕을 한 거야? 멘탈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나 보네. 그랬더니 본인 자는 걸 제가 깨웠던 것 같대요. 그 아줌마 생각으로는. 그리고 내가 아니 근데 뒤에 계신 남자분들은 계속 떠들고 계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았던 남자분들이 2명이 화들짝 놀라면서 약간 나를 쳐다보는데 계속 또 수다를 계속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시끄러웠으면 나한테 직접 저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지 왜 욕을 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외국에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욕한 거야 나한테. 나는 여기서도 차별받고 한국 가서도 차별받고 내가 진짜 어이가 아니 없어갖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야. 네, 정신 이상한 사람 같은데 가끔 그러니까, 저희 1호선 타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멘탈이. 사람이 진짜 멀쩡하게 생겼어요. 일반인 같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같이 안 생기고 서류 이렇게 딱 가방 메고 그리고 내렸어요. 아 갑자기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한테나 대고 막 욕한 사람 아니야 그냥.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왜냐면 그 옆에도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는 가만히 있고 저한테만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만 떠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KTX면 내가 뭐 이해를 하겠어. 그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시끄러웠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무궁화호였고 그래도 바로 그러니까 왜 무궁화호는 떠들 수 있어요. KTX는 거기 열차 내에서 뭐 소음을 삼가해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방송이. 그래서 뭐 내가 거기서 KTX 떠들었다면 약간 뭐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무궁화호는 다 떠들어요. 거기 아줌마들 할아버지들 다 모여갖고 막 잔치하면서 막 가는 거 무궁화호 아니에요? 비하는 아니고. 무궁화호 아직 다니는구나. 가본 적이 없다. 수원에서 천안 가는데 그래갖고 저 여기서도 차별 많이 당했는데 그때도 좀 짜증났었는데 이번에 그 차별 받고 나니까 완전 짜증나가지고 그랬죠. 있긴 있다. 갑자기 차별이 차별이 있긴 있다. 네. 그 차별이랑 그 차별은 좀 다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에 하도 난리잖아. 남자 여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그런가? 차별보다는 열등감? 열등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내가 있겠다. 백인 어쨌든 쟤를 볼 때는 어쨌든 쟤는 백인이니까 백인의 남자친구를 좀 뭐 좋게 표현해줘. 너무 제로 하지 말고. 제라고 하면 안 돼요? 제 남자친구를 보면은 이제 뭐 백인이니까 어쨌든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옆에 누가 앉았던 한국인이 아니면 뭐 나도 욕을 했겠죠. 제 옆에 뭐 흑인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뭐 저한테 없이 욕을 했겠죠.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한국 와서 가장 그때까지 겪은 일들 중에 하나였고 여기서도 사실 차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어쨌든 동양인. 그나마 제가 동양인의 스트레오 타입의 평균 키보다는 키가 크니까 티네이저들한테는 그나마 좀 덜 차별을 받아요. 거의 안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2명, 3명 있을 때
동안 이렇게 차별받는데 저보다 키가 좀 작거나 좀 더 어리게 생긴 애들한테는 엄청나게 차별이 근데 음. 독일도 가해져요. 인종차별이 심해? 네, 난 독일은 좀 유럽에서도 되게 그런 거 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 되게 다들 아니에요. 젠틀하고. 얘네들이 의식 수준이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개예요, 다 미개. 그렇구만. 아니면 도시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 도시가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저희가 그나마 하노버 소독이라고 해야 부시. 되나? 소독이라서 소독은 그나마 좀 적고 동독이 좀 더 많아요. 저 동독에 갔을 때 진짜 하루에 밤에 한 3번 인종차별. 밤 11시에 막, 야, 너 스시 먹으러 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구만. 일본은 밤 사실 그런 11시에. 거는 거의 없어. 정말 어르신들 와가지고, 나도 일본 와서 7년 있는 동안 조센징 소리 2번은 들어봤는데, 진짜로 그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조센징이라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인종차별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 나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식 속에 그게 있는 사람인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센징이 나쁜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느낌? 물론 의식을 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신주쿠 그런 데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의식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일본인 친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지. 일본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의식하고 사용하는 건지도. 잔디 아빠한테 나는 그게 궁금했었어.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동기, 뭐 잔디 아빠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 아니면 선배, 후배들 봤을 때 확실히 내가 지금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습득하는 그 실무의 스피드보다 잔디 아빠가 한국에서 하는 일의 그 업무량, 아니면 업무의 퀄리티가 훨씬 난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서 2년차, 3년차 때 할 일을 사실 잔디 아빠는 1년차, 2년차 때 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일본에서는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나한테 쥐어줄 수 있는 일의 제한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있어서, 한국이었으면 1년차 때부터 주택을 잡고 할 텐데 주택을 1년차 때는 안 준다든지 그런 게 분명 있어. 그런 경력이 뭐 7, 8년 차 된 친구들 보면은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저런 부분을 습득해서 이제는 독립을 해서도 클라이언트 만나서 자유롭게 막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부러움도 있단 말이야. 잔디 아빠가 바라봤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실무 능력과 그 실무 능력을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고 다른 해외 경험, 이런 지금 우리가 오늘 막 이야기를 나눴던 이런 경험들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외 경험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까? 아무래도 뭐 유학 생활은 나도 뭐 잠깐이나마 한때는 좀 꿈꿨던 거고 내가 아직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막연한 뭐 기대감이나 환상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약간 한국에서 좀 불만족스럽거나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건 아 이거 외국이었으면 아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많고 그런데 음, 근데 어쨌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나도 뭐 지금 내 선택에 후회를 하진 않아. 건den이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뭐 아예 평생 외국에 나가서 살 게 아니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일을 할 거라면 제일 빠르게 문화에 적응해서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온 친구들보다는 좀 먼저 선행이 되는 거는 다행인 것 같고 업무 스킬을 익히는 속도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자국에서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우리말로 하면 제일 빠를 거고 그리고 사실 그게 뭐 한국이라서 빠르다기보다는 한국은 그 인력이 좀 많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내가 그 메이저급 회사에 갔으면 아마 비슷하게 주어진 일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좀 뭔가 배웠을 텐데 한국은 아직 그 메이저가 주류고 주택이나 뭐 작은 건물들을 하는 작은 사무실들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반부터 많은 일들을 부여받고 음,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스킬이 아주 잘 갖춰진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스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거조차도 나 지금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은 더 빨리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일 외적으로도 사실 뭐 가정을 꾸리고 애를 키우기에는 사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이 바운더리가 제일 편하고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긴 해서 그런 면에서는 뭐 내 선택에 후회는 없고 이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글쎄 일적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뭐 이 전문 분야에서 뭔가 성취를 하려면 좀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언어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어떻게 좀 다시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쌓았던 경력들을 약간 되돌려서 다시 그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는 이제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한국에서의 일을 어느 정도 이뤄놓고 나면은 나도 물론 이제 내 회사를 차려서 설계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놓고 난 다음에는 좀 장기간 외국에 나가서 체류를 해보고 싶은 건 그런 꿈은 아직도 갖고 있어. 약간 안도 타다오가 2년 일하고 2년 유럽 여행한 그런 느낌인가? 그치. 그때는 이제 뭔가 일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기보다는 조금 더 내 경험이나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처럼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변에 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여러 나라로 가서 경험을 하고 나온 이제 지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거기서 바로 이게 물어보거나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면 되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시간을 못 보낸 만큼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한국의 그 내부에서의 그 경험이나 지식들은 또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뭐 글쎄 직접 유학 갔다 온 것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메리트를 좀 같이 나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총평. 처음에 이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독일을 선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선택한 게 뭐 잘했냐 못했냐 와서 살아보니까 또 살아온 게 제 떠나기 전에 상상만큼의 그 유토피아는 또 아니더라고요. 유토피아를 상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뭐 직장도 찾고 뭐 다 좋은 일만 일어났지만 그 안에서는 좀 마음고생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남아있는 숙제는 좀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의 그런 외로움은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너는 자리 잡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일단은 당분간은 살 건데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답하거든요. 그게 진짜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 제가 여기에 살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후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5년 안에는 한번 놀러 가야겠다. 근데 5년은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좀 널널해져가지고 9월에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9월에 격리가 없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좋은 점인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독일이라고 해서 마냥 그렇게 정치가 깨끗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근데 단지 건축 일로 보면 훨씬 워라밸로 보면 훨씬 나았다. 사무실 열 계획이 없고 나를 좀 중시하고 내 생활을 좀 중시한다면 독일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수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가족이랑 친구도. 되게 좋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선택은 가끔씩 후회는 해, 솔직히. 내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괜한 친일파로 온갖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일본의 건축술이 좋았던 건데, 근데 이 건축술이 좋았다는 것을, 그래, 일본 좋아했네? 라고 바라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일본의 디테일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디자인,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일본을 선택했고, 여기 와서 공부를 했었던 과정이나 지금 사무실에서 배우고 있는 실무에 대한 건축술은 난 되게 만족해. 되게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 내 독립을 해서 내 건축을 표현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선택하지 않고 도쿄에 와서 지금 이 건축 공부를 했다는 것은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도쿄에서 더 살 거냐, 뭐 10년을 살 거냐, 15년을 산다고 하면 나는 결코 그러진 않을 거야. 뉴요커가 얘기했을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뉴욕은 정말 많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도쿄는 어떻게 보면 반대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벽을 항상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특별함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 물론 이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만들 때 그 사람들도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도쿄는 그게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회사에서 뭐 개인적으로 따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그런 디스커션에 대해서 되게 겁을 내고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인간관계와 토론 문화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일본에서 살게 되면 되게 답답해. 그래서 나는 항상 언제든지 일본을 약간 빨리 떠나야겠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의 그런 건축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대신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의 건축술, 디테일을 해결하는 능력, 재료 선정은 정말 본받을 게 많고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일본에 와서 좋았던 점을 하나 이야기하면 여기는 온천이랑 그 스키장은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든 일본에 오게 되면 뭐 도쿄, 오사카, 교토 이런 데만 가지 말고 진짜 1박 2일이나 당일치기라도 그 일본의 온천과 스키장을 같이 이게 보통 이제 스키장에 가면은 온천이 붙어 있는데 여기를 꼭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나는 일본을 만약에 떠나게 되면 그게 제일 아쉬울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패널로 참가해 줬는데 어땠어? 근데 다 다른 음. 나라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좀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다들 편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이게 어떤 분위기일까 잘 모르기도 했고 그 전에 권둥이 컨텐츠를 사실 많이 보지 못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많이 보겠지만 재밌는 거는 오히려 친한 사람들이 더 안 봐. 근데 이해는 해. 근데 앞으로 뭔가 료코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참여를 해준다면 비슷한 주제로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건축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축 말고 디자인 관련된 거라든지 오늘 이야기하다가 나왔던 그런 무드보드를 제작하는 우리도 어찌됐든 그런 계획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한 번 더 출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 잔디 아빠는 오늘 어땠어? 1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슬슬 일본이랑 독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할 즈음 다른 문화권에 와서 신선하고 재밌었고 또 하는 일도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필드의 일을 다른 스케일로 멋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 또 기회가 되면은 오늘은 처음 만났지만 다음번엔 또 오프라인으로도 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 외노자는 어땠습니까? 네, 저도 뭐 잔디 아빠가 이미 다 말을 해줘서 언니가 작업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언니가 작업한 방식에 저도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런 곳에서 영감을 받는구나. 6년 늦은 그러니까,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약간 언니가 이제 약간 트렌드를 만드는 작업인 거잖아요. 사실은 트렌드에 이렇게 재빨리 움직여서 트렌드를 캐치하는 작업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항상 궁금했거든요. 누가 이제 만드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흥미로웠어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유학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이제 약간 의무랑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 료코랑 이렇게 줌을 통해 가지고 요즘 사는 이야기라든지 이제 오늘 보여줬었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 확실히 다른 분야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되게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많이 보게 돼가지고 이것을 온더 테이블에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이번에 참여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분명히 필드에서 언젠가는 뭐 협업이 되면 협업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만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세트 디자인과 건축이 다른 분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겹쳐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뉴욕에서 만들었었던 그런 커뮤니티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을 한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네. 그러려면 빨리
박사 따고 들어와야지. 네,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온더테이블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곳, 지금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이. 잔디 아빠. 외노자 그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